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인 이제 이뮤노반트가 한 5조에서 7조 사이를 그 가치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가 마지막 실적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 또 셀트리온이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지금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펩톤. 기존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한 달 또는 2달, 3달까지 지속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냥 시장이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클 수 있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펩트론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 네, 그렇게 가정하에. 네, 시장 크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또 탑픽 3곳으로 뽑은 데 중에 이제 하나가 알테오젠이었고 나머지 2군데가 한올바이오파마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2군데가 있는데 2곳은 좀 모멘텀이 어때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에서 올해 중순과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었던 2개 임상 결과를 모두 내년 1분기로 지연하면서 상반기에도 부재 중이던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이제 없어진 상황입니다. 여기도 플랫폼 바이오라고 여기는 플랫폼 바이오는 아닙니다. 네.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자가면역 중에 가장 유명한 질환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암제하고는 정반대예요. 자가면역도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60개에서 70개 정도 되는데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자가면역계의 키투르다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하고 있는 항-FcRn,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항-FcRn이라는 기전도 우리 몸에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그 치료제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범용으로 이제 처방이 될 수 있는 물질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글로벌 경쟁사인 알제넥스라고 하는 기업 대비했을 때 상업화 시점이 이제 26년에서 7년 정도로 좀 느린 게 단점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효성과 부작용이 이제 개선된 제품을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제넥스가 FDA에 먼저 승인받은 그 항-FcRn 기존의 약물이 있을 뿐이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효성과 부작용 개선을 갖고 있는 제품은 오히려 한올바이오파마이기 때문에 가치는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제넥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약 30조 원 정도 수준이고 한올바이오파마의 경쟁사인 이제 이뮤노반트가 한 5조에서 7조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가치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시총이 얼마 정도? 지금 이제 1.6조, 7조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의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테오젠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한올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도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물질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증권사 15개가 날레이티드도 아니고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연간 매출 컨센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도 지금 이뮤노반트를 이닛해서 최근에 목표 주가 $50를 제시했습니다. $50면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뮤노반트는 지금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미국, 유럽, 캐나다, 남미에 대한 판권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아시아나 이런 그 외 국가에 대한 판권 30%는 아직 한올이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뮤노반트가 받고 있는 시가총액은 전체 의약품 시장의 70%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의약품 시장을 아직 한올이 들고 있으니까 이뮤노반트가 받고 있는 목표 시가총액 10조 원의 절반은 한올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은 주주분들이 갖고 계신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지금 합병 이후로 이제 원가율이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 임상 비용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제 감가상각되면서 무형자산 감가상각이 분기당 지금 600억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70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 감소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원가율도 지금 50% 수준에서 이제 30% 중반 그리고 내년 연말이 되면 20%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원가율 부분에서도 이제 숫자가 개선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진펜트라라고 하는 램시마 피하수사 제형에 대한 미국 제품이 있는데 이게 2분기부터 또 매출액이 인식됩니다. 어제까지의 그 현황에 따르면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어제 그 기관 투자자랑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가지셨는데 미국에서 이미 1,800명 정도가 진펜트라를 이제 투약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최대 15만 명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환자당 3천만 원 정도 이제 투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이 이제 4.5조까지 15만 명이 투약될 경우 이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은 이 진펜트라라고 하는 제품이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올해 2, 3천억 또는 뭐 목표하고 있는 5천억 수준까지 매출액이 발생된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1조, 2조까지 커질 수 있다는 컨센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가 마지막 실적 바닥이라고 볼 수 있죠.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 또 셀트리온이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나 워낙에 뭐 유명한 기업들도 많고 또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 비만 치료제하고 관련된 기술이나 기업들이 또 어디 없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펩타이드라고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은 다 항체 의약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가 뭐냐면 보통 아미노산, 우리가 뭐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이 아미노산이 50개 이상 연결되면 단백질이고요. 50개 미만으로 연결돼 있으면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보다 좀 작은 구조의 굉장히 심플한 구조의 바이오 약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호르몬도 펩타이드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몸의 많은 물질들이 이제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의약품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도 비만 치료제지만 또 제가 이번에 산업재료에서 강조한 부분이 방사성 의약품 쪽도 지금 펩타이드의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펩타이드라는 것도 약물을 전달하는 물질인 건가요? 그 자체만으로 약효를 가지고요. 이 물질이 체내에서 빠르게 이제 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형으로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피아로 투약하는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 시장 정도를 봤었는데 이번에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라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지금 각 제품당 20조 원을 넘게 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매일 투약에서 주 1회로 바뀌면서 시장이 뭐 10배 증가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이상 또는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지금 예상이 안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분기에 한 번, 1년에 4번 투약만으로 내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지금 가장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곳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럼 뭐 어떤 회사인 거예요? 비만 치료제 자체를 개발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펩트론은 기존의 비만 치료제를 이제 한 달 또는 뭐 2달, 3달까지 지속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어떻게 지속형 비만 치료제로 가는지 그래서 얘네가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이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일반 펩타이드 의약품을 이제 지속형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 중에 이제 밀입구의 체내 분해 과정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동그란 구체에서 구멍이 송송 뚫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비만 치료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멍이 얼마나 빨리 뚫리느냐에 따라 약물의 방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용출은 이제 저점도 고분자로 만든 구체에서 이제 구멍이 송송 뚫리면서 약물이 방출되는 거고요. 후기 이제 15일 이상 한 달까지 지속되는 약물의 방출은 더 딱딱하게 만든 구체에서 이제 구멍이 뚫리면서 약물이 방출되면서 한 달 정도 약효가 지속되는 그래프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를 토대로 임상 결과까지 갖고 있었으면 사실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의 개발 단계, 동물 실험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로 빅파마가 이 기술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있긴 한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지는 함의가 크다고 보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키트루다도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하는데 키트루다 다음으로 가장 매출액이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 뭐 일라릴리의 젯바운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지속형으로 개발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탑2 약물을 다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가 펩트론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에 성공한다면. 성공한다면. 네, 그렇게 가정하에. 되면, 네, 네. 시장 크기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런 이제 성공 가능성을 보는 이제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서 아 얘는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결정하면 되는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긴 네, 해요. 네. 뭐 과거에 기술 이전을 성공했던 빅파마에 성공했던 기업이라면 당연히 좀 믿음을 갖고 갈 수 있겠지만 펩트론은 아직까지 임상 결과도 갖고 있지 않고 빅파마 기술 이전 이력도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100% 확신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해 주기를 마냥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파급력은 사실 내가 이 기업을 들고 있지 않았을 때 리스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의 특허를 제가 이번에 분석해서 보고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특허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빅파마가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를 또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설명드릴 때 가장 좀 리즈너블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이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분명히 그 외의 빅파마들도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됐든 무조건 이제 기술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기업들 말고 또 좀 유명하게 보시는 바이오 기업이 있다면. 펩트론 말고도 지금 또 하나 주목해서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퓨처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리가캠 바이오도 앞서 설명드렸던 ADC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도미사일처럼 암세포에서만 이제 약물이 방출되도록 하는 이제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암세포에서만 특징적으로 발현되는 어떤 특정 효소에 의해서 바이오 약품에 연결된 케미컬 약품이 링커가 끊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콘주올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을 최근에 적용해서 이제 임상 단계에 올렸고 그 제품을 이제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빅파마에 2.2조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 1,300억 원을 이번에 수령을 했고 내년에 임상 일상이 잘 종료돼서 존슨앤존슨이 이상을 가게 되면 2,600억 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가캠도 이제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중 이제 글로벌 파마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알테오젠 리가캠에 이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3대장으로 항상 불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빅파마 기술 이전이 좀 오랫동안 부재하긴 했지만 사노피하고 1.3조 규모 기술 이전을 2022년 1월 달에 네.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순항 중인 상황이고 그 결과가 드디어 올 하반기에 나옵니다. ABL 바이오도 ADC인 건가요? 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업. 이중항체. 네. 그래서 뇌투과를 담당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뇌 안에 들어가서 그 파킨슨병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영역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중항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노피 기술 이전 1.3조 원 규모로 나왔고 계약금 900억 원에 단기 마일스톤 540억 원이 추가로 입금되면서 지금 현금적인 부분도 너무나 이제 안정적인 상태고 이제 치매 치료제나 또는 그 이후에 기술 이전도 지금 가능할 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사노피하고의 임상 일상 결과가 하반기 나오게 되면 안정성이나 뇌투과율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다른 빅파마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갈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상황입니다. 퓨처캠은 어떤 회사예요? 네. 퓨처캠은 앞서 이제 펩트론 설명드릴 때 방사성 동연소 의약품도 펩타이드 의약품으로서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게 ADC 개념이에요. 여기도 ADC 개념으로서 이제 머리 빠지는 항암제 대신에 방사성 의약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방사능 피폭에는 내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을 잘 따라가주는 물질만 개발해주면 어떤 내성을 가진 환자도 다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노바티스라는 빅파마가 플루빅토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출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말기 전립선암 환자가 지금 완치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치료제로 이번에 주목을 받으면서 글로벌리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 다이치산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ADC 1등 기업들도 그리고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일라이릴리도 지금 방사성 의약품 기업들을 2조 원 규모 이상으로 M&A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개화되고 있는 상태고 국내에서 좀 가장
방사성 의약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퓨처캠입니다. 퓨처캠이 지금 노바티스 플루빅토 대비했을 때 약 12분의 1 정도의 용량으로 지금 60%가 넘는 종양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2회, 3회, 4회 반복 투약되면 이제 완치 환자까지 나올 수 있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국내 임상 이상 결과가 이제 공개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좋게 나오면 빅파마의 접촉도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M&A 가격 2조 원 이상으로 봤을 때 퓨처캠의 3천억 시가총액은 이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엄민용 연구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